미네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생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작은 주름, 화날 때 입술을 살짝 삐죽거리던 모습. 내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따뜻한 톤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기억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은 미네를 더욱 멀리 데려가는 도둑일 뿐이다. 오늘도 배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원룸 한쪽 구석에 놓인 미네의 사진이 나를 맞이한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미네의 모습이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미네야.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진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언젠지도 모를 아주 어린 시절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의 보육원에서 시작됐다. 나는 우주, 그녀는 미네였다.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곳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아니, 적어도 나에게는 미네가 전부였다. 미네는 언제나 밝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이 울 때면 언제나 달래주는 것도 미네였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미네를 특별히 예뻐했다. 그런 미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미네에게 나는 그저 오빠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우주 오빠라고 불렀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의지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없어 보였다.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각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연락을 이어갔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미네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 대학에 다녔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네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관계가 변할까봐 두려워 말을 삼키곤 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2023년 유독 화창한 봄날, 미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우주 오빠,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평소 씩씩한 미네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그냥 검사 좀 받아야 해서.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미네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원래 작은 체구였지만 더욱 작아 보였다. 진짜 괜찮아? 응,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며칠 후 미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우주 오빠, 나 췌장암 위기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네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오히려 나 쪽이 더 당황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빨리 치료 시작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해. 그런데... 미네가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뭐? 병이 무섭다기보단 병원비가 걱정이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미네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다. 미네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오빠. 이건 내 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돈도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 그날부터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말에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몸은 힘들었지만 미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미네는 처음에는 내 도움을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비와 약값, 영양제까지 모든 것을 나누어 부담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말하는 미네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기 어려웠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오빠는 오빠 인생이 있잖아. 미네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를 그저 오빠와 동생 사이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의사는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미네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병실을 찾았을 때 미네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뒤에서 보는 미네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다. 미네야? 오빠 왔어? 돌아본 미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오빠, 나한테 더 이상 시간 쓰지 마.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오빠의 도움과 관심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걸 받았어. 미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오빠를 위한 삶을 살아. 오빠에게는 오빠만의 행복이 있을 거야. 미네야, 내가 오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25년 동안 참아왔던 내 마음이 터져나왔다.
미네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미네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만 좋아했어.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나온 후에도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서 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오빠, 나랑 결혼해줘, 미네야.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미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서. 부부가 되어서. 미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뭐가? 이런 나와 결혼하는 게. 바보야. 나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미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혼잣말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며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우리는 일주일 후 결혼했다. 경기도 촌구석, 우리가 자란 보육원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였다. 하객은 보육원 선생님들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미네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카락이 짧아진 것 때문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욱 단아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우주씨, 미네 씨를 아프든 건강하든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미네 씨, 우주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미네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 정말 부부네. 그렇지. 이제 우리는 부부야.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미네야. 내 아내가 되어줘서. 결혼 후 우리는 병을 이기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나는 미네의 치료 일정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병원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조절했다. 항암 치료 날에는 반드시 옆에 있어 주었고 입맛을 잃은 미네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다. 자기야, 나 오늘 입맛이 없어. 그럼 죽을 끓여줄까? 너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단호박죽 말이야. 보육원에서 미네가 아플 때마다 원장 선생님이 끓여주시던 그 죽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오빠 요리도 할 줄 알아?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까? 실제로 나는 요리책을 사서 미네를 위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오빠, 정말 맛있어. 진짜?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미네가 한 숟가락씩 떠먹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의사는 항암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다. 아마 마지막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네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0%니까요. 미네가 긴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밝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병실로 돌아와서도 나는 미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했다. 미네야, 우리 이번 수술 끝나면 여행 가자. 여행? 응. 우리가 어릴 때 가보고 싶다고 했던 제주도, 거기서 며칠 쉬다 오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수술이 잘 되면 바로 준비하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행히 미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이지? 당장 약속해. 말 바꾸기 없기다. 그렇게 우리는 수술 날이 다가오는 내내 여행 얘기로 미래를 계획했고 마침내 수술 날이 다가왔다. 전날 밤 미네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무서워? 조금. 나도 무서워. 솔직히 말했다. 나도 무서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야. 반드시. 오빠. 응? 만약에 말이야. 시끄러. 만약에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미네의 말을 막았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여행 갈 거야.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도 입양하자. 우리처럼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와. 지금의 우리처럼 예쁘게 키우는 거야. 미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좋겠다.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수술 당일 아침, 미네를 수술실로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미네는 환하게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오빠 덕분에 늘 외롭지 않았고 행복했어. 나 빨리 끝내고 나올 테니까 여행 준비하고 있어.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미네야. 곧 보자. 응.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수술 시간은 6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는 기적을 바라며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복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4시간, 5시간, 그리고 6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7시간, 8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8시간 30분 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짧은 문장 하나로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들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로 뛰어들었다. 각종 장비에 둘러싸인 미네가 누워 있었다. 미네야. 미네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미안해 미네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제주도 여행, 아이 입양, 함께 늙어가기. 모든 약속들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 나는 심장 박동기가 꺼질 때까지 하염없이 울었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것이 내가 미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4번의 계절이 바뀌고 미네가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미네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배달 일을 계속했고 가끔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다. 바쁜 일상이 슬픔을 조금씩 달래주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라고 권했고 소개팅 자리도 여러 번 제안받았다. 하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미네만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니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가끔 미네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 미네야, 나 오늘도 잘 살았어. 너가 걱정할까봐 밥도 잘 챙겨 먹고 일도 열심히 했어. 대답은 없지만 미네가 듣고 있다고 믿는다. 오늘은 미네의 기일이다. 미네가 잠들어 있는 곳에 미네가 좋아하던 장미꽃을 사들고 가. 해가 저물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미네야, 1년이 벌써 지났네. 나는 잘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흔들렸다. 미네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미네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미네의 수술 전날 마지막 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쓴 편지였다. 하지만 미네에게 주지는 못했다. 오늘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편지를 처음으로 읽어본다. 사랑하는 미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너는 내 옆에서 세상 아름답게 잠들고 있어. 어쩌면 너와 밤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뒤척이다 글을 쓰게 되었어. 미네야,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의 남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고마워했지만 사실은 반대야. 너야말로 내 인생에 의미를 준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어. 보육원에서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부터 너는 내 세상의 전부였어. 다른 아이들이 울 때 달래주던 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던 너.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너. 그런 너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내게는 선물이었어.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둘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네야,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아프지 않은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그때는 정말로 제주도 여행도 가고 아이도 키우고 함께 늙어가자. 미네야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너의 남편 우주가. 그리움의 물이라도 타듯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계절은 요동치듯 바뀌어 가지만 미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